안녕하세요. 노후톡톡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감액 문제, 과연 이게 공정한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 자주 들리시죠? 아니, 평생 국민연금 성실하게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343만 명 중 70만 4천 명, 그러니까 5분 중 1분꼴로 기초연금이 일부 깎였다고 합니다. 줄어든 금액만 해도 631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유는 바로 연계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는 방식인데요. 취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열심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두고 기초연금을 깎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두 단어가 충돌하는 이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지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른바 연계감액제도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린다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덜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일부 깎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식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에서 매달 51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 중에 그 안에서도 국민연금의 일부가 소득재 분배급여라는 항목으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 소득재 분배급여라는 건 쉽게 말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금 더 보태주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분은 그래도 소득이 있는 편이니 기초연금은 조금 덜 드리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딱딱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는 분은 감액이 안 되는데 52만 원 받으면 갑자기 몇만 원이 깎이는 구조거든요. 이게 사람 입장에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싶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게다가 깎이는 금액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내가 왜 이만큼 줄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개인별 산식으로 계산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는 얘기가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흔히 최대 50%까지 깎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그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깎이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게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기준이 딱 떨어지다 보니 현실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 아니면 불합리한가?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공정하냐 하고 느끼세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 내가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낸 돈이잖아요. 30년, 40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냈는데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니까 당신은 많이 냈으니 조금 덜 드릴게요 하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연금 부은 게 결국 손해로 돌아오는 느낌이라서 그럼 차라리 덜 낼 걸 그랬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도 취지와 별개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할 만하죠. 그 마음은 이해돼요.
하지만 한쪽에서 보면 또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위한 연금이에요.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시라고 만든 제도죠.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60만 원씩 받는 분과 아예 연금이 없는 분을 똑같이 대우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국가 재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쪽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제도는 너무 칼로 자른 듯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50만 원 받는 분은 감액이 없는데 52만 원 받는 분은 갑자기 몇만 원이 깎이는 식이에요. 이걸 경계 효과라고 하는데 딱 선 하나 넘었다고 손해를 크게 보는 구조는 누구라도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통계로 보면 이 감액 비율이 특히 도시 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요. 울산은 31.7%, 세종은 30%, 인천 부산도 20%대 후반이에요. 국민연금이 도시 근로자 중심으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분들이 감액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도 조정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 번에 뚝 떨어지게 하지 말고 구간별로 천천히 줄이자라든가 감액 기준선을 좀 올려서 너무 많은 분이 깎이지 않게 하자.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열심히 낸 분의 박탈감도 조금은 줄이고 형평성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체감도예요. NPS 국민제한 게시판 보면 30년 납부했는데 절반 깎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냈다. 이런 글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고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당신은 왜 감액 대상인지를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적어도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들겠죠. 요약하면 이렇네요.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을 지키려 하지만 현실에선 열심히 낸 사람일수록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즉, 정책의 취지와 사람의 감정이 부딪히는 구조네요. 그럼 이번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즉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기준선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1만 원만 더 받아도 기초연금이 확 깎이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기준이 약 51만 원 정도인데 이걸 조금 더 올려서 여유 있게 잡거나 넘어서는 구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야 조금 초과했다고 갑자기 손해보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도 있어요. 아예 감액 비율 자체를 낮추거나 특히 저소득층이면서 오래 납부한 분들은 감액을 면제하는 구간을 따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낸 분은 그래도 성실 납부자니까 일정 부분은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국회에서도 실제로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특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조금씩이라도 제도가 바뀌면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기초연금 예산만 해도 23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더 줘야 한다보다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거나 다른 복지 예산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식이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투명성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도대체 왜 내 기초연금이 깎인 건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면 훨씬 납득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국민연금 얼마, A급여 얼마, 그래서 감액 얼마. 이렇게 문자나 통지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생기면 억울함도 많이 줄겠죠. 네, 정말 공감됩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큰 개선이죠. 왜 깎였는지 알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쉽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닐까요? 정리해보면 첫째는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 완만한 구조로 바꾸는 것,
둘째는 저소득장 기가입자를 보호하는 별도 구간을 두는 것. 셋째는 재정 문제를 고려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계산 방식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기초연금 감액 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들여서 재정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금액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단 몇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이 확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죠. 열심히 냈는데 왜 깎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기준선을 조금 더 완화하고 감액 구간을 부드럽게 조정하는 게 첫 번째 해법입니다. 또 오래 납부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처럼 노후 준비를 성실히 한 사람을 보호할 장치도 필요하겠죠. 아울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적어도 왜 깎였는지 몰라서 억울하다는 분들은 줄어들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이 깎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년 세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하고 성실히 살아온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후 톡톡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